네, 오늘은 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님,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자식 농사가 사람 사는데 첫째 조건이다.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문제다. 이렇게 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임상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만 젊었을 때 분명히 아기를 가질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둘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40 넘어서 헐레벌떡 와서 아기를 갖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 자식 얘기예요. 자식 학교 얘기, 자식 커가는 얘기 너무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재미나고.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왜 임신이 안 될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현대의학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임신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한방적인 관점에서 도와주면 임신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난임 문제를 생각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손이 냉한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이 냉하다는 것은 한의서에 보면 배가 냉한 것이다. 배가 냉한 것은 배가 겨울이다. 추운 겨울이다. 추운 겨울에 농사가 됩니까? 자식 농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손이 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검사상에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돼요. 제일 큰 원인이 손이 냉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생리불순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가지려면 생리가 정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생리가 정상이라는 것은 자궁 상태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리불순을 해결해 줘야 되고, 냉대아가 많은 경우, 건강한 여성이라면 냉대아가 있을 수가 없죠. 냉대아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자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냉대아가 있으면 아기를 영원히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냉대아를 치료해주면 임신이 되는 경우, 난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이 폭이 큰 여성,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정신과 자궁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크면 그만큼 자궁이 안정이 덜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겠죠? 복부비만. 밭이 너무 기름져요. 임신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안색이 나쁘다는 것은 자궁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충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경우에 보면 버러지가 온도 환경이 조건이 맞으면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활동성이 떨어진다, 발기가 안 된다, 사정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남성의 불임이 원인이 됩니다. 남성 불임의 원인이 난임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난임이 되는 경우가 절반은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오랫동안 봤는데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 들어서면 여성만 와서 진찰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남성이 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여성이라면 1년에 4회 정도 임신하기 좋은 배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배란이 매달 되더라도 임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배란과 그렇지 않은 배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1년에 4번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도를 하면 많은 부분에서 난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에서 바른 난임의 경우는 현대의학의 관점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대의학적으로 아무런 원인이 없는 경우 한의학 관점에서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냉하다, 감정의 폭이 크다, 정충이 활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반드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 문제로 고생하는 여성이라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난임 문제가 잘 해결될 거로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난임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성태 박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난임의 어려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 난임으로 고생하시다가 임신 출산에 성공한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신가요? 네, 43세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운 좋게 바로 자연 임신됐으나 유산이 되었답니다. 이후 시험관으로 2번 임신을 하였는데도 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의학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느냐 도와달라 하면서 내어놨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 번 유산이 되니까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분 우선 상태가 어떠셨나요? 네,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너무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환자였는데요. 내원 당시 유산을 여러 번 한 상태로 몸이 많이 안 좋았으며 간이나 폐, 갑상선, 유방, 신장에 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전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환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혹이라는 것은 순환이 안 좋은 곳에 생기기 때문에 순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네. 이 노산도 문제지만 이렇게 전신에 혹이 생기고 유산도 여러 번 한 상황에서 임신이 가능한가요? 네. 참으로 어려운 상태지만 사실 43세라면 임신이 쉽지 않은 나이죠. 또 유산은 출산보다도 10배나 몸에 충격을 준다고 의서에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3번이나 그렇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소파 수술도 2번이나 했으니 자궁 상태는 무척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온 전신에 혹이 생겼으니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의학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체질도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양명형이라는 그러한 체질인데요. 양명형들은 닭이 다혈하고 아이에 대한 욕심이 참으로 많은 그러한 여성입니다. 또 닭이 다혈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화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손만 만져도 임신이 된다고 할 정도로 임신이 잘 되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나이라든지 몸 상태, 여러 번 유산으로 자궁이 많이 약해져 있으며 임신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후 자궁의 통증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며 자연 임신은 됐는데 계류유산하고 시험관 2번으로 임신했는데 2번 다 유산되면서 소파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요. 변비의 경향으로 2, 3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면서 유즙이 묻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인데요. 배란기 때 항상 아랫배가 안 좋고 여러 군데 혹이 있으며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유산 후 소파 수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자궁의 어혈을 제거하는 약을 급하게 써서 자궁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후 자궁의 숙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음단을 처방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유즙이 나온다는 호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즙이 나오는 것은 숙질, 말하자면 깊은 질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제음단을 투여한 것입니다. 예, 박사님께서 유즙이 흐르는 게 자궁의 숙질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여성이 유즙이 나오는 건 출산 후에 젖을 먹일 때뿐이죠. 그런데 임신을 하지 않은데도 유두에서 유즙이 나온다는 것은 자궁과 뇌하수체 호르몬 관계가 교란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임신도 어렵고 유지도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자궁의 숙질, 깊은 질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이 환자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약을 한 제 한 제 드시면서 아랫배 불쾌감이 덜해지고 유즙이 조금씩 덜 나오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궁 상태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5달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었는데 10달쯤 후에 연락이 와서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을 했다.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온 관절이 아프며 최근에 산후 보약을 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째도 낳고 싶다고 한 환자라 더욱 기억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한의학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 한약을 통해서 난임을 치료하신 분들의 사연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박사님 말씀처럼 이 한의학은 참 신비한 학문이자 의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혹시나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시간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박기영님의 건강 고민 사연 함께 할 텐데요. 어떤 고민인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시댁과의 문제도 있었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언제부턴가 목구멍이 졸리는 느낌이 들면서 매우 답답합니다.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어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딱히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어떨 땐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화병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나요? 어떻게 이 증상을 치료해야 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박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참 목이 답답하고 졸리는 느낌이라는 이 40대 후반 박기영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박사님, 정말 화병인 걸까요? 네. 의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후의 병, 목구멍에 관련된 병은 화에 의한 것이 제일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졸려드는 것 같고 또는 바발이 넘어가다가 막힌 것 같고 안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또는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죠. 또는 이게 심해지면 목 앞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화에 의한 것이라고 한의학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매핵기. 매핵기라고 그러는데 매핵기를 치료할 때는 감이 사칠탕 또는 감이 이진탕 같은 거로 화를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목에 이렇게 졸려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여성들은 피로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동반되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피곤해서 보약을 지러 왔습니다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진을 하는 가운데 목이 졸려드는 느낌,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환자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면 바로 피로도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현상, 또 소화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로서 목이 쫄리는 이런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박기영님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난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